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예,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2020년 팬데믹 네.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5% 하락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이제 만드는 쪽 물가잖아요. 그럼 이 만드는 쪽에서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주면은 예. 이거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0.5%가 뭐 많이 내려간 건가? 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그 전문가들의 전망을 했던 거는 예. 그냥 보합 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통계를 보니까 0.5%나 하락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좀 잡히는 것에 대한 추세를 확실하게 잡았다.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더라도 이거 제가 생산자 물가를 전년 동기 대비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주세요.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저 정도면 와 이거 여기서 추세 반전해서 금리가 다시 확 올라간다? 통상은 PPI가 먼저 빠져주면은 약간 레깅하면서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CPI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느낌이 좀 오긴 오는데 그죠? 예, 얼마 전에 발표된 CPI도 1% 뚝 떨어졌죠. 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PPI가 이렇게 툭툭툭 움직이고 있는 네. 모습들이 저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달 FOMC는 정말 별다른 일이 없으면 5월 달 맞죠? 그 별다른 일 없으면 그냥 25bp 인상으로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저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 부담을 느낄걸요? 아, 근데 연준에서? 진짜 올려야 되나?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올려도 예를 들면 이런 두 가지 케이스죠. 올려도 이게 살짝 마지막이라는 뉘앙스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안 올리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워닝을 주든지. 아, 그러면은 이제 0하고 0.25 사이 정도의 느낌을 시장에 줘야 파월이 된다는. 할 수 있으면 0.125 올리고 싶지 않을까. 0.75로 내는데 0.12로 왜 안 되지? 아, 그러게요. 네. 그 또 이게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도 있는데 저희가 예. 매번 말씀드렸던 게 상품 물가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데 어허.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상품 물가는 1% 하락했고요. 예. 서비스 물가도 0.3% 떨어졌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에 0.1%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0.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 쪽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뭐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인건비 쪽에 그렇죠. 대한 노동 그렇죠. 시장에 대한 네. 부담도 조금 낮아졌다는 거고요. 아니 장사 안 되는데 임금 올려주면서 사람 더 뽑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매주 나오는 지표긴 한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요일 날 아침에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실업을 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1,000건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장 높은 예.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 전망치가 한 23만 건 정도 됐는데 25만 건이면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금 높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뭐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이게 실업수당 이것도 약간 그 너무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도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네.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나온 숫자를 보면서 네. 뭐 이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용시장 악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7만 건인데 이번에 한 23만 건 정도 예상하다 25만 건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면서도 고용이 과열된 건 조금 해소되는 정도라는 뭐 가장 좋은 해석들을 같이 근데 이제 뭐 했던 거죠. 배드 이즈 굿이다고 그러잖아요. 통상 예. 지금까지 우리 배드 이즈 굿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예. 무슨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앙은행이 장악한 시장을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계속 경험하는데 모르겠어요. 본질은 굿이즈 굿이거든요 원래. 경제지표 좋아져야 예. 예, 경기가 좋아지고 그걸 반영한 기업들 실적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배드 이즈 굿이라는 이런 환경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질 배드도 있었고 물가도 좀 잡히고 네. 하면서 그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경제지표 네.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그 나이스 신용평가가 국내 기업의 미국 반도체 정책 수혜보다는 이거 아닙니다. 네. 예,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어제 그 몇몇 분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 배터리 주식 좀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배터리 워낙 취재 많이 했었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게 좋으세요라고 했을 때 요새 그 이런저런 국제 정세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이.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한 2025년 정도 실적까지는 거의 보장돼 있잖아요. 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돼서 좀 더 그 배터리 주식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과연 진짜 하반기에 살아날까? 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숫자만 보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어제 그 산업부에서 정보통신 기술 산업에 대한 통계를 따로 발표를 했어요. 정보통신 기술 산업. 예, 이른바 그냥 영어로 치면 ICT 예.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업부 규모가 157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ICT 전체로 보더라도 32%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전자기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30% 내외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들도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이죠. 중국에 대한 수출액, 홍콩 포함하면 무려 40%가 ICT 수출이 줄었다라는 거를 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중국의 관계가 좀 개선이 좀 될까? 그러니까 수출 관계입니다. 정치적인 관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이랑은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좀 멀어져야 되는 것은 공급망 다 바꿔야 되니까 힘든데 그래도 미국에서 IRA를 좀 잘 해주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 기업의 수혜보다는 비용 증가나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칩스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와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정부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볼 거냐, 뭐 니네 어떻게 원가 내고 있냐, 뭐 기술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걸 다 본다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이 둔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 기술 유출이라든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중국에 있는 공장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의 37%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의 20%, 디램의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때리기는 중국을 때렸는데 우리가 당하네. 그 뭐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데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가지고 뭐 불이 났다라고 해서 뭐 구경하러 갔어요. 그 아줌마 짤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집이에요. 이런. 그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닌데 갑자기 그 재밌는 이미지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여기에 저기도 또 하나 있어요. 그 반도체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일종의 그 수혜를
그러니까 좀 빼줬거든요. 예외 조치를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올해 10월까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 유예 기간이 10월까지인데 추가 연장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이후에 장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이 장비 그 반입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그 나이스 신용 평가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팹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팹에서 일부 공정을 백업하거나 생산 라인을 재조정하고, 그러니까 중국 팹에서 조금 생산량이 좀 딸리게 되면은 이거를 국내 수요로 좀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팹을 늘리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다 공장을 좀 많이 늘리면서 그걸 대응을 하는 거고, 중국 팹은 용도 전환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나이스 시종 평가를 내다봤다. 이게 뭘로 용도 전환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설비예요. 근데 거기에 신규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노후 설비가 되죠. 노후 설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첨단 반도체를 만들던 것을 조금 더 이제 성숙 공정에 있는 그 반도체들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보급형? 보급형으로 내려가면서 끝까지 그 장비 그 감가상각 다 뽑고 네. 최종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더라도 끝까지 받을 건 다 받고 나오자.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지난할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네. 지난하죠. 네. 근데 지난하게 끝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나와야 된다. 아, 근데 내 아는 사람도 뭐 그런 업종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 호로라 그러나 호로 왜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뭐 덮어놓은 예, 거죠. 예, 예. 그 공장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예? 중국에서. 예, 예. 야,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게 원래 부가가치가 높질 않잖아.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엑소더스 하듯이 나오더라. 아, 진짜 탈출하듯이.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쓰렸는데 야반도주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쵸, 그쵸.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네. 나와요. 그래서 중국은 들어가기는 저 하는데 나오기가 참 어려운 나라라는. 그러게요. 네. 지금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저 안 들어가잖아요. 아, 3프로 글로벌은 미국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갈 때 뭔가 좀 찝찝해. 아. 하도 시진핑 욕을 했더니 아, 잠깐 이제 와보세요. 안 가.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그래서 연장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네. 광저우에 있는 LG 시진핑 공장을 기업이요? 네. 방문을 했어요. 네. LG를? 예, LG 광저우 공장. 그래? 아,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을 보는데 네. 좀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우리 거 아닌가? 야, 좀 마스크를 다 쓰긴 쓰네 저기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게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생산 기지거든요. 그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거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전문가들과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게 뭐 디스플레이니까 뭐 디스플레이 산업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를 좀 한번 그 워딩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비즈니스 환경 건설 강화하며 시장의 이점이 뚜렷해질 것이다. 외국 투자자가 기회를 잡고 중국에 오고 광둥성에 오고 뭐에 와서 중국 시장을 깊이 경작하고 휘황찬란한 기업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야 우리 좀 나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미국이 IRA라든지 칩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국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양회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 시장을 열어놓을 테니 외국인들이 와서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되게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시진핑 주석도 이날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개방의 대문을 스스로 닫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아까 전에 야 거기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정말
힘들게 나온다. 그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공통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원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공급망 재편 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많은 기업들이 좀 중국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중국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LG를 갔네. 한국 기업을 간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거기서 제가 어제 취재한 얘기 중에 좀 이거는 의미심장하다. 이건 좀 전해드리고 싶다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어제 만난 분은 이제 배터리의 공급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 지금 되게 예민한 게 그 외국 우려 단체라는 게 있어요. 외국 중국 기준으로? 아니요.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외국 우려 단체 보통 FEC라 그러는데 이걸 누굴 지정하느냐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경계선인데 중국 이제 국가로 하지는 않을 거고 중국의 어떤 기업들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게 지분율로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망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한국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한국이? 예. 한국은 그런 거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배터리 셀 그 회사들이 워낙 주요하게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FTA도 다 돼 있지. 그러니까 자원이나 뭐 이런 그 하단에 있는 것들이 한국에 와서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외국인 투자자들 오세요. 미국도 외국인 투자자들 오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한국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외국 우려 단체가 지정이 되고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지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쉬워했던 건 뭐냐면은 그 뭔가 투자를 해서 공장 만들고 그러기에 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예.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일본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뭐 호적등본 뗀다고 자기 태어난 데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그 허들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거는 정부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적으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주민 반발, 이제 공장 같은 거 만들려 그러면은 네. 주민 반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원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열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요? 그게 생각보다 크고. 야, 그거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아리백 같은 거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안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규제받는다는 걸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잖아요. 공장 만들면서. 근데 그러면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에너지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약간 구닥다리 분위기가 있지만 정부가 그냥 쭉 밀어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참 이중적이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떠나는 거는 싫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우리 동네 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는 지금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거 외국 우려단체 누구 지정되는지 보고 가장 안전한 파트너로서 지금 한국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그 투자를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다. 불편한데. 그죠. 생각 잘하세요. 일본에다 공장 짓는 거 불편해요. 그리고서 사실 일본은 FTA도 안 돼 있던 나라잖아요. 내가 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내가 증권회사일 때 우리 아주 조그만 일본 증권회사 하나 갖고 있었거든. 우리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출장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대안은 아닌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FTA도 안 돼 있던 나라인데 갑자기 미국에서 일본이랑 FTA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IRA 대상은 또 해주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이 되면서 어쨌든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저새만큼 그런데 쫙 하면 안 돼. 난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택지 개발할 때도 민간인들이 다 주민 설득해가면서 택지 개발하는 게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H 같은 데가 이게 쫙 가서 택지 조성해 준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싼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허가라든지, 그러니까 인허가의 조건 중에 또 그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사실 그 풍력 같은 경우도 대만은 그 해역을 딱 정비를 해줘요. 여기다가 풍력하세요 하고 되게 비싸게 팝니다, 외국계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업들이 그 주민들 어촌계 돌아다니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업들이? 예. 그거 그 공무원들한테 가져가면은 주민등록을 다 받아 오면은 그때 검토해 줄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병환 의원이 또 그거 전문가예요. 오늘 그 얘기- 한병환 의원 오시면 그거 좀 다시 한번 예, 물어봅시다. 오늘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